오늘은 영국 가든에 대한 이야기 및 저희 집의 가든 변화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저희 동네 모습을 보시죠. 한 노인께서 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 차 뒤에 누군가 이미 있거든요. 지금 차 뒤에서 무언가 거래를 하는 듯한 모습으로 보이는데 무슨 일일까요? 가드닝 하던 도중 연장을 빌리거나 조언을 나누기 위한 만남인 듯 싶습니다. 이분들이 그냥 노인들이 아니세요. 평생 가든을 손봐오신 가드닝의 숨은 고수들입니다. 저기 또 다른 고수가 보입니다. 저 위에도 또 다른 고수께서 풀을 밀고 계십니다. 그 위에 또 다른 고수도요. 지나가는 친구들께 손을 흔드시는 것으로 보아 저 친구들도 고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오전 9시인데 이른 시간부터 가든을 손보고 있는 분들을 보니 영국인들의 가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이 동네에는 방갈로들이 많은 편입니다. 영국에서는 일반적으로 1층으로 된 단독주택을 방갈로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은 계단을 이용하기 힘들어하시는 노인분들이 많이 사시는 주택 형태입니다. 다락방을 개조해서 방으로 쓰는 집들도 있는데 박공지붕을 유지하면서 다락방을 실내로 개조한 집들은 샬레 방갈로라고 합니다. 박공지붕을 유지하지 않으면 방갈로 자격이 사라집니다. 조만간 영국의 집 종류에 대해서 또 각각의 장단점 및 특이사항에 대해서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주거 스타일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구독 잊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이런 말 하는 거는 사실 제 스타일이 아니라 웬만하면 그런 거 잘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하고 말았습니다. 자, 다시 가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영국은 젊은 사람들보다 노인들께서 사실 가드닝을 더 열심히 주기적으로 하시는 편입니다. 앞 가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집 안쪽에는 더 큰 가든이 있는데 연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지런히 일하시는 것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열심히 가든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잔디를 보면 상태가 정말 좋고요. 고밀도로 빡빡하게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잡초양도 적지요. 한 번은 이웃집 고수 할아버지에게 잔디 관리 비법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별거 없다고 하시더군요. 잔디는 그냥 자주 깎아주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잔디 잎이 잘려나가면서 광합성을 위한 잎 면적이 적어지기에 잔디 스스로가 살아남기 위해 잎의 수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잔디밭 밀도가 높아지게 된다고요. 제가 잔디를 자주 깎아줘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과학적으로 맞는 말씀이었습니다. 영국에는 아파트보다는 주택 비율이 훨씬 높은데요. 그러다 보니 영국 전체 주거지의 87%가량이 가든을 가지고 있고 아파트 비율이 비교적 높은 런던의 경우도 61%나 가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대학 교수님에 따르면 영국에서 가든은 많은 역할을 해왔는데 빨래 건조 장소로 이용되고 또 다른 집과의 거리를 유지함으로 채광 확보를 해주었고요. 또 채소와 과일 재배로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영국인들에게 가드닝이라는 국민 취미까지 제공해 왔다고 합니다. 집에 이러한 프라이빗한 야외 공간이 있다는 것은 사람의 정신 건강에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에게는 정말 좋은 놀이 공간이겠죠. 영국에서 요즘 새로 짓는 집들은 예전 집들에 비해 가든 크기가 조금 작아졌습니다. 아무래도 건설사들의 의지가 한몫하겠죠. 자, 이제 저희 집의 가든 변화 모습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2010년도에 지어졌고요. 나름 새 집에 속하는 집이다 보니 그리 큰 가든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주 만족하면서 알차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풀이 꽤나 건강했는데 정남향에 놓인 펜스로 인해서 그늘이 많이 지다 보니까 풀이 점점 힘이 없어져 가고 게다가 우리 불독 강아지가
풀에다 쉬아를 많이 하다 보니 풀이 점점 시들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지대가 다른 곳보다 낮은 편이다 보니 여름철 빼고는 축축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일부 잔디를 걷어내고 디딤석을 추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잔디를 더 좋아하던 아내는 파티오를 넓히는 것을 반대했는데 제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우리 가든이 물 빠짐이 잘 안 돼서 여름 한철밖에 쓰지 못할 바에는 파티오를 넓히자고요. 결국 제 설득이 먹혔고요. 파티오가 막상 더 넓어지고 나니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뷰티풀 하지는 않지만 유즈풀 하다고요. 그 말에 힘을 얻어 몇 개월 후 디딤석을 더 주문했습니다. 물론 동의를 얻고 했죠. 이라면서 중간중간 가든에 여러가지 업데이트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내친 김에 아내를 더 설득했습니다. 축축해서 아이들이 놀지 못하는 잔디 걷어내고 365일 뛰어놀 수 있는 인조 잔디를 깝시다. 머뭇거리던 아내가 드디어 합의에 이르고 아이들과 신나게 흙 제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다 끝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전체 과정 중에서 이 잔디 제거 작업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라면서 아내가 지금도 제일 사랑하는 미니 정원도 만들어 주었고요. 살라디움처럼 먹으면 사실 좀 지저분해. 지금 원래 가든 도어 밑에 임시로 놓았던 디딤석을 치우고 더 부드러운 느낌의 미니 데코도 만들었습니다. 네, 좋은 남편 맞습니다.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원활한 물빠짐이었습니다. 잡석을 약 5cm가량 깐 다음 그 위에 모래를 또 5cm 정도 깔았습니다. 인조잔디 시공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면서 최대한 제대로 하려고 했습니다. 회전용 빨래 건조대도 아내의 요구에 따라 새 곳으로 갈아 주었고요. 언제든 뺐다 꼽았다 할 수 있는 홀도 2군데나 심어 주었습니다. 하나만 해도 되는데 경우에 따라 옮겨 꼽을 수 있도록요. 좋은 남편 맞다니까요. 모래 위에 잡초 방지포를 씌웠습니다. 이 작업을 생략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나중에 잡초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든 처음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인조 잔디가 도착했습니다. 잘 재단해서 얹어주면 되는 것이니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인조 잔디를 깐 후에는 고운 모래를 그 위에 충분히 뿌려주었습니다. 이 고운 모래가 잔디 뿌리 부분에 골고루 들어가면서 잔디의 내구성과 탄력성을 높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잔디가 움직이는 것도 방지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잡초 방지포에는 못을 박아 고정시켰는데 인조잔디 위에다가는 못 박는 것을 생략하고 모래만 충분히 뿌려주었습니다. 뭐예요, 여보? 나무? 지금 꽃 찍고 있어. 이렇게 설치하고 나니까 그동안 스트레스 받던 가든 배수 문제가 말끔히 사라지고 1년 내내 뽀송뽀송한 땅바닥을 유지할 수 있어서 아이들이나 저희들 모두 아주 만족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네 고양이까지 와가지고 아주 뒹굴고 좋아합니다. 영상 만들기 생각보다 힘드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